이번에는 두 번째 대선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비켜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빅피처가 딱 걸렸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한 사진 기자가 절묘하게 잘 포착을 해서 딱 걸린 겁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가 역설적으로 이 스몰 픽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멘트 좋지 않았습니까? 빅픽처가 이 스몰 픽처 안에 담겨 있다. 자화자찬. 네. 자, 스몰 픽처. 정우택 원내대표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김병준 공동 선대위원장 영입. 경선 직후 발표하되 사전에 타지는 어떠세요? 일단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카드를 쓰자. 그리고 김종인 별표 3개 전 대표와는 경선 끝나기 전에 우선 3자. 여기서의 3자는 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김종인. 3자 간의 후보연대 단일화 추진에 대한 입장 조율을 해놓으시고 시기와 방법, 연대시 통합 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전 강구와 교감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답장을 보냅니다. 굿 아이디어. 선대위원장 추천해 보시게. 황시경 여기서 오랜만에 나오죠. 김황식, 박관천은 아닐 테고.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그렇겠죠. 박관천은 아닐 테고 박관영이겠죠. 동의하는 거예요. 선대위원장 추천해 보시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는 1단계로 3자 후보연대 단일화를 하겠다. 여기서의 3자는 한국당, 바른정당, 김종인 전 대표. 지금 요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게 딱 걸렸어요. 박승규 전 대변인. 네. 요거 빅피처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지만은 저런 형식의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 두 후보를 제외하고 이른바 보수권, 범여권 쪽의 후보들 거의 관심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부, 대통령 국민에게 탄핵받아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연결고리를 잡아보려고 애쓰는 이 안타까운 몸짓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른바 여권 우파 진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아주 아프게 인정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다른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제까지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더 극복해서 더 멋진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아픈 각오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보여질 가능성이 없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것 어렵다고 하는 것 정우택 원내대표조차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저 그림이야 충분히 그려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 그림 그리려고 하는 얘기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 화면이 어떻게 공개됐을까 참 궁금하네요. 잘 찍었죠. 그런데 이 3자 연합 중에 당사자인 한국당, 바른정당, 한국당의 생각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생각일 테고 다른 축,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은 좀 엿볼 수 있는 단초가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이 길게 남지 않았으니 4월 15일 이전에는 뭐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각 당 경선이 끝나면 협의할 수 있지 않겠냐. 뭔가 여운을 남깁니다. 일단 내가 탈당했으니까 뭔가 어떤 텐트 간의 연합과 그런 연정의 일종의 단일화의 과정에 대한 여운을 폴폴 풍기셨어요. 나의 출마 여부든 민주당 경선이 끝나야 결심할 수 있다는 건데 김병근 의원님, 한국당과 김종인 전 대표는 그래 까짓거 함께 하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민주당 경선이 끝나야 결심할 수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돼야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선출되면 김종인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 인사들이 대거 안희정 지사 캠프로 가 있고 안희정 지사가 선거로서 만약 경선으로 후보가 된다면 대연정을 통해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거기에 김종인 전 대표가 굳이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설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적폐천상, 패권주의를 나름대로의 그 명분으로 이제 삼으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상대 진영의 나머지를 다 비문 진영을 묶으면서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생각과도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건데
자유한국당은 말 그대로 김종인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불쏘시개로 쓰면서 보수 진영의 연대를 만들면 제일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본 후보가 되기를 바랄 거고요.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은 지금 현대에 있는 일부 친박 의원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하는 나머지 보수 진영,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생각할 건데 뭐 생각처럼 쉽게 될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공통의 의견은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리는 빅픽처 잘 안 될 거다. 허물을 켜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건데 다른 한 축이 바로 바른정당입니다. 거의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할까요? 함께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측근 의원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심이 아니고 저녁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보입니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단일화를 한 저희 분은 한 번도 그런 데도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후보가 누가 되고 난 뒤에 물어봐라. 그게 안 맞습니까? 아니야. 그 지금 자꾸 시비를 그래 하죠. 그래 된다고. 그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물어볼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 김무성 전 대표가 저렇게 기자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한 신문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안철수, 홍준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까지 어떤 그 단일화를 좀 점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내보낸 데 대해서 화를 낸 거죠.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는 양쪽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 안 만났다잖아요. 오보군요. 네, 오보라고 이제 양쪽 캠프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만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다. 아예 선을 확 그어버렸어요. 저는 제3지대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범보수 진영 플러스 뭐 국민의당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보수와 중도가 같이 힘을 합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지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전 사실 처음부터 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게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보수 진영과 손잡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쪽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국민의당이 아니라 제3지대로 나온 김종인, 잘해봤자 김종인 전 대표 정도. 잘해봤자 김종인이다. 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나올 적에도 큰 파괴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같은 지금 뭐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별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쪽 다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너무나 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는 어떤 흐름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저런 단일화 뭐 연대 모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식상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고 결국은 저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파괴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